안녕하십니까. 장수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김민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튼튼한 제방에 비유해 봅시다. 그 제방은 우리의 가족과 평화로운 노년이라는 소중한 땅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제방이 변함없이 견고할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소리 없이 생겨나 매일 아주 조금씩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생기는 그 균열은 보통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흔히 나이 탓으로 돌려버리는 아주 사소한 신호들로만 나타날 뿐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익숙한 배우의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도무지 떠오르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설 때 세상이 순간적으로 아찔하게 흔들렸던 적은 없으신지요? 혹은 현관의 낮은 문턱을 내려설 때 무릎에 힘이 탁 풀리면서 놀라서 벽을 짚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대개 손을 내저으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아, 나이가 드니 깜빡깜빡 하는 거지. 하지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균열에서 새어나오는 첫 번째 물방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 제방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미세, 뇌경색 또는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KDCA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 3명 중 1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 안에 이러한 미세한 손상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청자 여러분의 뇌혈관 속에서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막히고 아주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조용한 균열을 가진 분들은 언젠가 끔찍한 제방 붕괴, 즉 본격적인 뇌졸중을 맞이할 위험이 보통 사람보다 무려 4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생명과 직결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장수 라디오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한의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제방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한 아들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했던 한 남자, 바로 제 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얻게 된 너무나도 깊은 후회로 쓰여진 교훈입니다. 제 아버지는 그 시절 대부분의 아버님들이 그러셨듯 평생을 땀 흘려 일만 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어깨는 온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었고 굳은 살 박인 아버지의 손은 저희 형제가 번듯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쉼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언제나 태산탈샹과 같은 존재, 결코 무너질 리 없는 견고한 제방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건강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셨을 때조차 아버지는 그것을 마치 모욕처럼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 좀 많이 해서 피곤한 것 뿐이다. 이런 약약 몇 알 먹는다고 몸만 약해지지. 아버지는 당신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으셨고 잠시 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의사인 아들로서 저는 수없이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해 매일 약을 챙겨 드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짊어지는 데 익숙해진 한 아버지의 자존심과 고집 앞에서 제 말의 무게는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몰래 약을 거르셨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짜고 진한 찌개와 국물 요리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주말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마시러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 갑자기 몸이 휘청하며 한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렸나 보구나. 어머니와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또다시 화를 내며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호들갑 떨 것 없다. 내가 아직도 뒷산은 거뜬히 오르는데 그럼 된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셨기에 그리고 아버지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저희는 침묵했습니다.
저희는 명백한 경고 신호 대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단호했더라면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희는 아버지의 칠순잔치 치슌예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자식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고 집안은 온기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고운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가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시며 친지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막걸리 잔을 높이 들어 올리셨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막걸리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태산 같았던 그 거대한 몸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제 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 후 며칠은 병원에서의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의사의 진단은 제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인한 광범위 뇌경색. 뇌경색은 아버지의 칠순 생일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드셨던 수많은 짠 음식 속에서, 아버지가 버리셨던 수많은 혈압약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저희 가족이 선택했던 그 침묵 속에서 수년 동안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왼쪽 반신이 영원히 마비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의 태산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고 모든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서려 있던 그 당당하고 강인했던 총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무력감과 가슴 아픈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은 제 의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토록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 만성질환 앞에서 여전히 무력한가? 왜 우리는 그저 약으로 증상을 관리하는 것에만 그치는가? 그것은 마치 구멍 뚫린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그저 양동이로 받아내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근본적으로 지붕의 구멍을 막을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저는 그 구멍을 찾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수백 년 된 의서, 동의보감, 4페이지를 밤새워 넘기며 혈맥계를 맞게 하고 기와 혈치와 쇠를 보하는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금 공부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임상 연구와 해외 의학 저널 수백 편을 읽으며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현대 과학의 메커니즘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 기나긴 연구의 끝에서 저는 하나의 명백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낡고 병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관은 만성 염증 크로닉 인플레메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적에게 끊임없이 공격받아 병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우리가 무심코 먹어온 잘못된 음식들이 이 염증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성 염증이야말로 우리 혈관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녹슬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물론 급성기 질환에서 약물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약은 쏟아지는 물을 받아내는데 필수적인 강력한 양동이입니다. 하지만 그 구멍난 지붕 자체를 수리하고 다시는 비가 새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드는 궁극의 무기는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음식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특히 복잡한 요리에 금방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해답은 단순함과 효율성에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식재료 중에서 특별히 3가지 가루 형태의 음식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루는 조리 과정이 필요 없어 간편하고 우리 몸에 매우 빠르게 흡수되며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간단해서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꾸준함. 이것이야말로 약보다 더 위대한 음식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절대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이 가루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제방을 지켜줄 3분의 수호신, 3분의 정예 병사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각각의 병사는 저마다의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방어력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수호신, 불길을 잡는 소방관 강황가루. 먼저 우리 혈관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길부터 잡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만성염증은 바로 꺼지지 않는 불씨와 같습니다.
이 불씨는 끊임없이 타오르며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상처를 냅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용감하고 강력한 소방관이 필요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위대한 소방관이 바로 강황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커큐민 그루큐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암연구소의 여러 연구를 포함한 수많은 현대의학 연구들은 커큐민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총사령관 격인 NFKP, B라는 단백질 복합체를 억제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총사령관의 스위치를 내림으로써 커큐민은 염증이라는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큐민은 혈액 속의 혈소판들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막아 혈관을 막는 주범인 혈전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소방관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은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파이페린 성분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피페린은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00%까지 끌어올리는 기적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커큐민은 기름과 함께일 때 흡수가 더 잘 되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에게 늘 권하고 직접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밥을 지을 때 밥솥에 강황가루 한 찻숟가락, 그리고 한국인의 심장 건강에 보약과도 같은 들기름 한 숟가락, 그리고 후추를 서너 번 갈아 넣는 것입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 3 지방산이 커큐민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밥은 노랗게 먹음직스러워지고 매일 먹는 밥 한 공기가 강력한 항염증제가 되는 것입니다. 권장량 및 주의사항. 하루 섭취량은 약 5g, 즉 깎지 않은 찻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담석이 있거나 임신 중이신 분 또는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커큐민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혈액을 묻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호신, 녹을 닦는 청소부 아로니아 가루. 자, 이제 불을 껐다면 불이 남긴 해로운 재와 그을음, 그리고 독성 폐기물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폐기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여 혈관벽을 녹슬게 만들고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 지저분한 쓰레기를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청소해줄 부지런한 청소부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는 괜히 왕의 열매 킹스베리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로니아에는 현존하는 베리류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이 블루베리의 4배에서 5배 이상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활성산소라는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강력한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혈관벽이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본연의 부드러움과 탄력성을 지켜줍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한 연구에서는 아로니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혈관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로니아의 떫은 맛 때문에 섭취를 꺼리십니다. 이는 타닌 성분 때문인데 최근에는 영양소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떫은 맛을 크게 줄여주는 동결건조 프리스트라잉 기술로 만든 고품질의 분말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섭취법, 가장 간편하고 맛있는 방법은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 한 통에 아로니아 가루 한 큰술을 섞는 것입니다. 요거트의 부드러운 산미가 아로니아의 떫은 맛을 기분 좋게 중화시켜 줍니다. 여기에 뇌 건강에 좋은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 줌 추가하신다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완벽한 항산화 간식이 됩니다. 권장량 및 주의사항, 하루 3g에서 5g 정도 섭취를 권장합니다. 아로니아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소 저혈압이신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차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수호신, 펌프를 돌리는 기관사, 찐 생강가루, 찐 생갱가루. 이제 불을 끄고 쓰레기까지 깨끗하게 청소했다면 마지막으로 혈관이라는 수로에 혈액이라는 강물이 힘차게 흐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막힌 곳을 뚫고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도록 펌프의 힘을 강력하게 밀어줄 노련한 기관사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냥 생강이 아닌 쪄서 말린 생강입니다. 수백 년 지혜의 결정체인 동의보감에서는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야 기와 혈치체의 순환이 원활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강은 본래 따뜻한 성질을 가졌지만 이것을 한번 쪄서 말리는 과정을 거치면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쇼가올리라는 훨씬 더 강력한 성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쇼가올의 온열 효과는 진저롤의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이 강력한 열 에너지가 우리 몸의 말초 혈관까지 확장시켜 손끝, 발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뇌의 미세 혈관까지 혈액이 힘차게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생강을 찌는 과정은 특유의 아린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 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속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장 따뜻한 섭취법.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에 찐 생강가루 반 차숟가락을 타서 꿀 한 스푼과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을 여는 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단순히 몸을 덮이는 것을 넘어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순환 펌프를 힘차게 돌리는 시동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권장량 및 주의사항. 하루 1g에서 2g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황과 마찬가지로 생강 역시 혈액을 묻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세 분의 수호신들은 각자 혼자서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들을 현명하게 조합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저만의 혈관 보양, 비방血관 보형 비방, 즉 혈관을 살리는 비밀의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녹색 채소 스무디입니다. 브로콜리나 케일처럼 해독 효과가 뛰어난 십자화과 채소를 2~3분간 살짝 쪄서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에 부드러운 아보카도, 반개나 들기름 한 큰술을 더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커큐민과 같은 영양소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의 처방입니다. 3가지 가루를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우리 몸이 다양한 효능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요일별 순환 섭취법을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염증 집중 관리의 날입니다. 스무디에 강황가루 한 차숟가락과 후추를 살짝 갈아 넣어 주십시오. 화요일과 금요일은 혈관 대청소의 날입니다. 아로니아 가루 한 큰술을 넣어 혈관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혈액순환 촉진의 날입니다. 찐 생강가루 반 차숟가락을 넣어 온몸에 혈액이 힘차게 돌도록 도와줍니다. 일요일은 우리 몸도 쉬는 날입니다. 휴식을 통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이 한 잔의 스무디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위해 직접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예방의학입니다. 김민준 한의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 어리고 간절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한다. 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분명 다른 미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후회도 병상 옆에서 흘리는 무력한 눈물도 없는 그런 미래를 말입니다.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노란 강황가루 한 스푼, 보랏빛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 그리고 따뜻한 생강가루 한 스푼 속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이 정보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약속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지금 바로 댓글창으로 가셔서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혈관 대청소 시작합니다. 그 댓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굳은 다짐이자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가장 든든한 응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장수 라디오였습니다.